2021년도 상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 설명회 HRD 전산 신청 방법을 설명하게 될 집중훈련 심사센터 유현우입니다. 먼저 통합심사 시스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신청 절차로는 먼저 훈련기간이 사전 등록해야 할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실시가능 직종, 훈련 교강사, 그 다음에 시설, 장비, 교재를 먼저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RD 전산상에서 기본 정보와 훈련과정 신청서,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다음 훈련비 심사가 있으신 경우 훈련비 산출 내역서를 작성해 주신 다음에 신청 완료하신 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각 사전 등록 단계에 있어서 등록 경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가능 직종의 경우는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인증평가 탭을 누르신 다음에 실시가능 직종을 누르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NCS 확인 강사는 HRD 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훈련 교강사분이 직접 NCS 확인 강사를 신청하시고 저희 쪽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시간은 직종과 NCS 확인 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훈련기간이 등록된 NCS 확인 강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HRD 심사평가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통합심사에 훈련 교강사 현황을 확인하신 후 훈련 교강사가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훈련 기간이 통합심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교재는 공통 업무에 들어가셔서 훈련 기간 관리에 가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다 작성해 주시고 승인 받으신 다음에 심사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훈련기간이 사전 등록해야 될 사항으로는 실시가능 직종이 있는데요. 실시가능 직종은 인증평가에서 진행이 되고 훈련기간 유형별 제출 증빙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NCS 확인 강사로 NCS 확인 강사 같은 경우는 훈련 교강사의 경력 및 자격사항을 등록하신 후 저희 쪽에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승인이 약 3, 4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게 통합심사 신청 기간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설 장비 교재의 경우는 저희 쪽에서 승인 절차가 별도로 필요 없어가지고 갖고 있는 시설 장비 교재를 등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훈련 기관에서 훈련 교강사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HRD는 심사평가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통합심사를 누르시고 훈련 강사 현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등록된 교강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훈련 교강사는 훈련 기간의 정보를 공개해야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 받은 다음에 정보 공개를 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훈련 교강사가 승인받은 거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HRT 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마이 서비스 들어가신 후 NCS 확인 강사 신청을 누르시면 NCS 직종 승인 목록에 승인 상태인 NCS 직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꼭 승인이 나와야 되고 혹은 반려가 있으신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훈련 시설 장비 교재에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공통 업무를 누르신 다음에 훈련기간 관리, 훈련기간 정보 관리에 들어가셔서 시설 또는 교재 또는 장비를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 등록해야 될 시설 교재 장비가 있으신 경우는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장비나 교재 시설 등록하실 때는 꼭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꼭 확인해 주시고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통합심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통합심사는 이번에 2020년도 11회차 통합심사가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통합심사에 들어가셔서 심사 신청, 심사 공모 조회를 누르신 다음에 해당하는 회차를 꼭 확인해 주시고 심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첫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도움말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는 도움말이랑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는 도움말 또는 여기 이제 훈련 과정명을 입력하게 되면 삭제되는 도움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통합심사 신청하실 때 해당하는 도움말을 꼭 활용하시면서 심사 신청해 주시고 도움말을 보셔도 이해가 안 되시거나 신청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당하는 과정에 담당자 성명을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요 내용을 입력하실 때는 꼭 연락을 잘 받을 수 있는 연락처랑 이메일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쪽 통화심사에서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안내가 되는 사항은 이 연락처와 이 이메일로 가기 때문에 해당한 내용을 꼭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훈련 과정명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훈련 과정 같은 경우는 훈련의 특성이 함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과정명을 작성해 주시고 해당하는 주 훈련 대상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신청 가능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신청 가능수는 전산에 보이는 화면 그대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보이는 숫자가 2021년도 연간 통화심사 신청 가능수예요. 그래서 연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 얼마큼 과정을 신청을 하고 승인 받을지를 고려하셔가지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신청 가능 수가 좀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게시판 남겨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0년 하반기 통화심사와 다르게 실업자 스마트 혼합 국기가 별도로 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번 같은 경우는 스마트 혼합 관련 국기든 계좌제든 근로자든 5개 내에서 신청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별도로 실업자 국기만 신청 한도가 5개 이상인 경우는 20% 일괄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업자 일반이랑 근로자 개인 사업주 위탁의 경우는 부여된 신청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훈련 과정에 NCS 직종과 캐코 직종 국가기관 직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NCS 직종 세 분류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실시간 직종으로 등록된 직종만 선택이 가능하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 다음 세분류까지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관된 캐코 코드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캐코 코드가 이 생산비 품질관리 사무원 혹은 전산 화면에 보이는 캐코 코드를 원치 않으시면 전체 코드 조회를 누르신 다음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국가기관 직종 분류는요. 해당하는 과정이 실업자 국기인 경우에 한해서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실업자 국기 신청 제한이 걸려 있듯이 해당하는 실업자 국기에 실적이 있는 코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코드를 확인해 주시고 심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당하는 NCS 세분류랑 캐코를 다 입력하게 되면요. 해당하는 훈련 과정에 훈련 일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훈련 일수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훈련을 약 몇 개월 동안 진행하게 될 건지 입력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전체 훈련 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1일 훈련 시간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실업자 계좌제 같은 경우는 10일 이상, 즉 40시간 이상, 그 다음에 실업자 국기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이면서 350시간 이상 편성하셔야 되고요. 근로자 개인회의 같은 경우는 2일 이상 16시간 이상, 그다음 사업주 위탁은 16시간 이상 편성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산에서 계산된 평균 1일 훈련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심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훈련 과정을 저장하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훈련 시간을 다 입력해 주시면 해당 과정의 정원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 단가를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실업자 국기의 경우는 해당하는 정원 옆에 예정인원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정인원 같은 경우는 심사에 반영된 사항은 아니지만 해당하는 직종으로 몇 명 운영하실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훈련비 기준으로는 지원 단가와 지원 단가 미만 훈련비 심사가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지원 단가를 선택해 주시게 되고, 이제 과정의 특별한 사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 단가 미만, 훈련비 심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원 단가랑 지원 단가 미만 훈련비 심사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아래에 정부 지원 승인 훈련비가 저절로 계산이 되고요. 해당하는 과정의 훈련생에게 별도로 추가 부담 훈련비를 받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금액을 작성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 수강료가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정부 승인 훈련비와 같은 금액을 추가 부담 훈련비에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성하시게 되는 경우는 기관에서 생각한 훈련비의 2배가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과정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 추가 부담 훈련비를 작성하실 때는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무지원 승인 훈련비와 추가 부담 훈련비를 입력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실제 수강료가 산출이 되고요. 그래서 과정 승인 받은 다음에 실제 수강료는 절대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하니 꼭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장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훈련과정 개요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앞에 작성한 훈련과정명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과정의 훈련 목표를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해당하는 과정의 훈련 수준을 선택해 주시고 이게 2수준이냐 3수준이냐 4수준이냐 과정을 고려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법정 직무 교육인데요. 법정 직무 교육 같은 경우 이제 예, 아니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근로자 개인이나 사업주 위탁 과정의 경우 법정 직무 교육에 해당하면 예를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직무 교육이 아닌데도 선택했을 경우에는 훈련 과정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과정을 수료함에 있어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냐 없냐인데요. 자격증 취득 과정인 경우는 예를 선택해 주시면 그 다음에 관련 자격 종목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팝업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해당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격증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자격이 하나인 경우는 하나, 여러 개인 경우 여러 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듣는 데 있어서 훈련생의 대상자 요건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수학습 또는 이제 직무 경력 취득 자격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해당 과정의 강점 또한 하단에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하는 내용을 다 적어주시면 이제 NCS 훈련 기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의사항 먼저 보시면 NCS 적용 가능 과정이지만 NCS 비적용 과정으로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자료실에 있는 NCS 기반 훈련 기준을 꼭 확인해 주시고 해당하는 과정이 NCS가 개발이 되어 있으시면 예를 선택해 주시고 만약에 개발되지 않거나 다른 특별한 과정인 경우는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NCS 훈련 기준의 예를 선택하게 되면 NCS 편성 비율을 선택하게 됩니다. 실업자 국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60% 이상을 편성해야 되며 나머지 과정은 자율적으로 40에서 60 또는 60% 이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같은 그 외에 좀 특별한 과정에 있어서는 현장 실습이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현장 실습이 필요하면 있음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필요 없으시면 없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NCS 소양교과, 그러니까 직업기초 능력을 교과목 편성하고 교강사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NCS 소양교과목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1. NCS 능력 단위 등록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을 해주시면 이 팝업창이 나오게 됩니다. 팝업창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일단 해당한 열이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해당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해당하는 직종의 NCS 소분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면 되고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꼭 저장을 누르시고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지 않고 꺼버리시면 해당하는 이 교과목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꼭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해당 편성한 교과가 필요 없으신 경우는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누르시고 꼭 저장 마지막으로 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삭제 누른 다음에 저장까지 누르지 않으시면 교과목이 삭제가 되지 않고 심사가 신청이 안 되니까 꼭 삭제를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까지 누르신 다음에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편성한 교과에 해당하는 교강사를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NCS 능력 단위별 교강사 등록을 클릭하시면 또 팝업창이 나오고요. 그 팝업창에 편성한 교과목을 선택을 하시게 되고 그 전에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열이 생성이 되고 그 열의 교과목을 선택하게 된 다음에 그 교과목에 가르칠 교강사를 검색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까지 누르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도 동일하게 만약에 삭제하시려면 여기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삭제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저장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NCS 소형 교과 같은 경우는 NCS 소분류와 상관없이 모두 배정 가능하므로 해당하는 훈련 교강사와 이 과목의 NCS 소분류를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성한 한 개의 교과목당 최대 3명까지의 훈련 교강사가 배정이 가능하니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NCS 전공교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NCS 전공교과 등록하는 방법은 앞서 이제 소형교과 등록하는 방법과 유사한데요. 먼저 교과목 등록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똑같이 추가, 그 다음에 열이 생성이 되면 교과목명을 입력합니다. 교과목명을 입력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훈련 과정에 맞는 NCS 소분류를 꼭 여기서는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디자인을 하시는 경우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저장 버튼을 항상 눌러주신 다음에요. 만약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삭제하고 싶으신 경우도 여기 체크하시고 삭제, 그 다음에 저장까지 하셔야 되는 거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편성한 교과목에 교강사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똑같이 교과목별 교강사 등록을 누르신 다음에 팝업 창이 나오게 되면 추가해서 열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편성한 교과목을 넣으신 다음에 해당하는 훈련 과정에 필요한 강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검색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여기서도 삭제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체크하시고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만약에 편성한 교과목을 삭제하고 싶으시면 먼저 교강사를 삭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교과목별 교강사 등록을 누르시고 해당하는 교강사를 삭제한 다음에 저장하시고 다시 교과목 등록으로 가셔서 팝업창이 나오게 되면 해당하는 교과목을 삭제, 저장 이렇게 순서대로 하셔야 삭제가 됩니다. 만약 교과목 등록에만 가서 삭제를 하시게 되면 삭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교강사를 삭제하신 다음에 편성한 교과목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교강사 등록할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인데요. 훈련 교강사는 NCS 확인 강사로 승인받고 훈련 기간의 정보 공개까지 한 경우에만 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과 단위열당 1명의 강사만 배정 가능하므로 만약에 최대 3명까지 교강사를 배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교과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강사를 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소형교과와는 다르게 전공교과의 경우는 교과목의 NCS 소분류와 훈련 교강사의 NCS 소분류가 꼭 일치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고창이 나오면서 신청이 불가하게 되므로 꼭 NCS 소분류 코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교과목을 편성했으니 이제 능력 단위를 선택해 보면 됩니다. 먼저 수준을 앞단에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해당하는 수준을 선택하게 되면 그 수준 이하에 있는 능력 단위가 모두 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4수준을 선택했으면 4수준 능력 단위, 3수준 능력 단위, 여기 이제 밑에 2수준의 능력 단위가 다 편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능력 단위를 편성할 필요는 없으니 여기서 사용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디자인 자료화를 사용할 거면 사용을 클릭하신 다음에 앞서 편성한 교과목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 편성 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성 시간의 같은 경우는 최소 1시간부터 최대 기준 시간의 150%인 45시간까지 편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편성 시간 합계와 기준 시간 합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항상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서 해당하는 능력 단위의 기준 시간을 초과했는지 초과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능력 단위 제외 및 상위 수준 추가 사유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사 직종 또는 타 직종 능력 단위를 편성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측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편성한 능력 단위 제일 하단에 열이 하나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에서 이 도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하는 능력 단위를 선택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능력 단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동일하게 편성 시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편성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실 거면 삭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삭제 버튼까지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NCS 전공 교과를 편성할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자 훈련은 주직종 훈련 수준 이하의 모든 능력 단위가 자동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거면 사용하지 않으실 거면 미사용을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각 능력 단위별 시간은 최소 1시간부터 각 능력 단위의 기준 시간의 최대 150%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사 타직종의 능력 단위는 추가 가능하지만 편성한 능력 단위의 시간이 주직종 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상단의 팝업창처럼 그래서 선택한 능력 단위 시간이 20시간인데 타직종의 능력 단위 시간이 30시간으로 신청이 불가하게 되므로 꼭 유의해 주시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시간의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저장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종종 계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성 시간의 합계와 입력한 시간의 합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저장 버튼도 이것도 똑같아요. 저장 버튼 누르시고 확인해 주시고 틀린 경우는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이나 저희 쪽으로 한 번씩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과목은 타직종의 능력 단위와 편성이 불가합니다. 타직종의 능력 단위 편성할 수 있지만 한 교과목 안에서 타직종의 능력 단위와 이제 주직종의 능력 단위를 편성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NCS 전공 교과의 근로자 개인과 사업주 위탁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 개인과 사업주 위탁의 경우는 NCS 전공 교과에서 NCS 능력 단위를 편성하거나 NCS 능력 단위 요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NCS 능력 단위는 실업자 계좌제와 동일하게 편성하는 방법이고요. NCS 능력 단위 요소는 능력 단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과목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교과목과 교강사를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열을 항상 추가하셔야 되는데요.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열이 생성이 되면 편성과 교과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한 만약에 NCS 능력 단위 요소를 선택했으니 NCS 능력 단위 요소를 갖고 와가지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편성 시간을 작성해 주시게 되고요. 만약에 능력 단위 요소 안에 더 작은 단위인 수행 준거를 편성하고 싶다 하시면 수행 준거 조정 여부에 예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수행 준거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직자 훈련에 한해서 능력 단위 요소로 편성이 가능하고요.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 요소를 혼용하여 편성은 불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NCS 능력 단위를 선택을 했을 때는 기준 시간에 이제 150% 이상까지 편성 가능하지만 능력 단위 요소의 편성 시간은 능력 단위 고유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전산에 막혀 있기 때문에 기준 시간 안에서만 시간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 준거만 선택하여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BNCS 교과, 이론과 실기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교과목과 교과목별 강사를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교과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다 단원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부 내용도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 편성 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NCS 교과 실기도 동일하게 교과목, 교강사 등록해 주시고 추가 버튼 누르신 다음에 교과목 선택해 주시고 단원 입력, 세부 내용 입력, 편성 시간 입력해 주신 다음에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은 재량 교과의 경우는 반드시 BNCS 이론에 편성해야 되고요. 딱 재량 교과 이렇게 딱 4글자만 작성하셔야 됩니다. 뭐 재량 교과 1, 재량 교과 A, 재량 띄고 교과 이렇게 편성하시면 전산에서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 재량 교과 딱 4글자만 입력해 주시고요. 재량 교과는 훈련과정 총 훈련 시간 10% 이내에 편성하셔야 되면서 최대 20시간을 초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실습인데요. 현장 실습을 편성하실 때도 재량 교과와 동일하게 현장 실습 1, 현장 실습 A, 현장 띄고 실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전산에서 인식이 되지 않아서 현장 실습의 편성한 훈련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실습 딱 4글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앞서 현장 실습 포함 여부에 예를 선택한 과정만 현장 실습 교과목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선택했는데 현장 실습을 편성하지 않으시면 신청이 되지 않고 이런 알림창이 뜨게 됩니다. 네, 이제 앞서 이제 교과목을 다 편성을 하셨고 시간을 다 입력해 주시면 이제 한번 저장을 눌러 주시면 해당하는 훈련 시간이 이렇게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교과의 시간을 다 하나씩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틀린 경우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 보시고 그럼에도 반영이 되지 않거나 입력에 오류가 있는 그런 전산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한국고용정보원에 문의해 주시거나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훈련 기준 시간 초과 편성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여기 기준 시간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격증 과정이 편성하셨으면 자격증에 대한 기준 시간, 그다음에 NCS 세 분류별 기준 시간, 만약에 국기 이제 훈련이면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훈련 시간,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기준 훈련 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이 해당하는 내용을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30자 이상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의 경우는 기준 훈련 시간을 초과하면 부적합이에요. 근데 여기다 사유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부적합이니까 꼭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의 경우는 기준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초과하지 않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을 다 확인해 주셨으면 이수체계도와 교과 편성 연계표를 누르셔가지고 편성한 능력 단위, 편성한 교과, BNCS 교과 이런 게 다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편성한 교과별로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기타 혹은 혼합형을 선택하셨으면 상세 교수학습 방법 및 상세 평가 방법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통합심사 설명의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다 입력을 하셨으면 운영계획서 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서 탭으로 넘어가셔서 다시 한번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앞서 편성한 교과에 배정된 훈련 교과서가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NCS 소분류 코드를 눌러보시면 해당하는 NCS 훈련 교과서의 이제 경력, 자격증 이런 게 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만약에 승인받은 훈련 교과서가 좀 상이하다면 꼭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상이하다면 삭제를 해 주신 다음에 다시 등록하신 후 훈련 과정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NCS 확인 강사로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심사 기준에는 미달될 수도 있으니 NCS 확인 강사의 훈련 교강사의 경력 자격증을 꼭 확인해 주시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훈련 시설을 등록하시는데요. 그래서 앞서 훈련기간 관리에서 등록한 훈련 시설을 추가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시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또한 첨부 파일이 없으면 신청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도면, 임대차 계약서, 강의실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 이런 거 다 조건부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훈련 시설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여러 장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훈련 장비도 동일하게 훈련기간 관리에서 등록한 훈련 장비를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장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과 장비 교재 같은 경우는 훈련기간 정보관리에서 수정 후 등록이 가능하시므로 앞에서 수정하신 다음에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훈련 장비 하단에 장비 관련 보충 의견을 작성하게 나오는데요. 장비 관련 보충 의견은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장비에 대해서 심사 시 저희가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훈련 교재를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동일하게 추가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앞서 등록한 훈련 교재를 갖고 오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교재에 표지와 목차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차와 표지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심사에 불이익이 생긴 조건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표지랑 목차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훈련 교재는 반드시 무상으로 지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인 경우는 교재 자체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꼭 무상인지 확인해 주시면서 심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훈련비 심사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훈련비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직접비, 간접비 이런 내용을 다 작성해 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총계 저절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 중인 훈련비가 일치하지 않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신청이 되지 않거나 합산하는 결과가 다른 경우는 이제 훈련비 심사 담당하시는 분한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심사 내용에 대해 다 작성해 주셨으면 이제 신청 서약서를 체크해 주시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꼭 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거 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내용도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다 이제 이 내용을 다 확인하지 않고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다 훈련 기간에 있고 불이익이 다 훈련 기간에 돌아가기 때문에 앞서 등록한 훈련 교과목이나 교과서나 장비 시설 이런 내용을 다 확인해 주신 다음에 동의함을 체크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하단에 신청자와 대표자 설명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통합심사 신청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하는 방법은 통합심사에 유효기간 연장을 누르시면 유효연장 신청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2020년도 11회차를 클릭하시게 되면 요 이제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목록을 확인해 주시고 해당하는 목록에 나와 있지 않으면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사를 다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신청이 된 건지 이게 신청이 되지 않은 건지 이제 문의를 종종 해 주시는데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통합심사에 들어가셔가지고 심사 신청 현황에 2020년도 11회차를 클릭해 주시면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목록이 나옵니다. 신청 상태이면 신청이 완료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청이라고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안 된 건지 신청이 저희 쪽이 작성 중인 건지 이런 내용을 저희 쪽에 확인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신청 상태이시면 신청한 상태이니까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 중인 경우는 아직 신청이 되지 않은 기관에서 수정 중인 과정이니까 작성 중인 경우는 신청되지 않았으니 만약에 해당하는 과정을 신청하셔야 된다면 해당하는 과정을 들어가셔가지고 내용을 다 입력하신 다음에 신청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HRD 내 심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작성하시다가 이제 막히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시면 저희 쪽 문의 게시판이나 유선 전화로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